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어머니와 40년 넘게 함께 하셨고 장남인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함께 드셨습니다. 주말에는 저희를 데리고 공원에 가시거나 어머니와 함께 시장 보기를 즐기셨죠. 특별히 눈에 띄는 취미나 친구 모임도 없으셨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장례식장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 조문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좋은 분이 너무 일찍 가셨다 정말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이셨는데라며 아버지를 그리워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터뜨리며 흐느끼셨습니다. 여보, 저를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43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큰오빠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둘째 오빠도 눈물을 참으며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저는 막내딸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아버지는 저를 아끼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를 정성껏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꽃으로 분향소를 꾸미고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들로 제사상도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나누기도 했죠.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이 한창이던 시간이었어요. 친척들과 아버지의 동료분들이 차례로 분향을 마치고 저희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구시지? 라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저희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낯선 세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어요. 모두 검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지금까지 조문 온 그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버지 직장의 후배분들이거나 먼 친척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그 중년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걸어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그 여인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무언가를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고인 김영호 씨의 아내 김순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라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 아들과 딸입니다. 이어진 말에 장례식장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황당함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서 있던 둘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성격이신데 그때만큼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무슨 아내라는 겁니까? 둘째 오빠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무슨 일이지? 저 사람들은 누구야? 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두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그런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큰오빠는 충격을 받은 채로 입을 벌리고만 있었고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순간 공허해지셨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 김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저희의 반응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저도 그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남녀, 그러니까 그녀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조문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저희 가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들이시죠? 저는 김영호 씨의 변호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거든요. 평생 그런 걸 준비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큰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약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3년 전이라니. 그때 아버지께서 특별히 달라 보이신 점은 없었는데 혼자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더니 유언장을 펼쳤어요.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고인 김영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나 김영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기신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먼저 나의 두 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두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박정희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순과도 함께하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잘못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의자를 붙들고 간신히 서 있으셨고 오빠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른 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 김영호는 나의 모든 재산을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에게 각각 절반씩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재산의 반을 주다니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큰오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도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슬픔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남기신 건가요?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저희 모르는 곳에서 다른 가족과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으셨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절반의 삶은 다른 여자와 함께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여보, 저를 속이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그 낯선 가족, 김순이라는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도 미안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모두 읽은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숙하고 조용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저희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재산까지 반반 나누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그 낯선 가족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저희에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김순이라는 그 여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뜻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여인의 아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분도 괴로워하셨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죠.
둘째 오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희생만 하시며 살아오셨어.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식이라는 거냐? 둘째 오빠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고 온화한 성격이신데 그때만큼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흐느끼고 계셨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 아니지? 응? 여보 말 좀 해봐. 어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큰오빠는 주먹을 꽉 쥔 채 김순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아버지 뜻이라고 해도 저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저희 가족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지만 김순 씨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저희에게도 아버지는 소중한 분이셨어요. 왜 저희만 나쁜 사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친척들까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뜻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형부가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생 한 가정만 알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조문 온 이웃들과 아버지 직장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구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누구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시끄러운 논쟁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조용히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자리가 눈물과 분노로 뒤섞인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는데 하루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결국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집중하시고 상속 문제는 나중에 차근차근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혼란스러운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 낯선 가족, 김순 씨와 그녀의 자녀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어색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유언장은 모든 요건을 갖춘 유효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의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건 너무 불공정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하자도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한다면 다르겠지만 김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영호 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법은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했습니다. 재산은 정확히 반반 나누어졌어요. 집과 예금,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모든 것들이 두 가족에게 절반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크게 달라지셨어요. 깊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셨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책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저희 3남매 역시 각자 다르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오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깨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둘째 오빠는 오히려 조용해지셨어요. 말수가 적어지시고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상처를 혼자 삼키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서로 위로할 겨를도 없이 각자 자신의 삶을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날의 일이 떠오르니까 서로 불편해하게 됐거든요. 몇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가족이 들어와 고개를 숙이던 순간을,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단 한 줄, 두 가족에게 재산 절반씩을 나누라는 그 문장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뭐길래 결국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상처가 더 컸죠. 하지만 그 유언장이 없었다면 그 비밀도 묻혀 있었을 텐데 싶기도 해요. 아버지는 정말 두 가정을 모두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끝내 저희를 배신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하겠어요. 어쩌면 아버지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밝아지셨고 오빠들과도 다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궁금해져요. 그 다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도 저희처럼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막상 당해보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 진실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란 걸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족한 글이나마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